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러다가 한국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왜 중요한가? 환율을 여러분들이 왜 배워야 할까요? 환율을 이해하기 위해서 슈퍼달러 슈퍼리치는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로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33.7원 급등해 1,467.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의 최대 상승폭입니다.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도 급등해 원엔 환율은 1,008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환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렵죠? 환율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율이나 금융을 외웠기 때문이에요. 암기한 것은 지금부터 다 버리세요. 모든 금융활동, 거래는 교환의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여러분들이 매번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산다는 건 그 물건을 받으면서 돈과 교환하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주고 여러분들이 교환을 하죠. 그러면 돈을 살 때는 그러면 무엇을 줘야 될까요? 돈을 살 때는 다른 돈을 주면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주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돈을 사면 됩니다. 그 비율이 바로 환율이에요. 미국에서 1달러를 주고 생수를 사요. 한국에서는 1,000원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1달러당 1,000원. 이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물물 교환이랑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환율이 왜 중요한가? 나는 해외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고 해외 여행을 갈 계획도 없고 국제금융거래를 직접 하지도 않는데 나와 환율이 무슨 상관이지? 여러분들 모두는 글로벌 시장의 참가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커피 드셨죠? 빵 드셨죠? 이 원료는 전부 다 글로벌 시장에서 환율을 매개로 한 국제금융거래로 여러분들한테 도착한 그러한 재화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환율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현대의 국제사회는 국제경제사회입니다. 글로벌 경제사회고 우리는 이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환율은 글로벌 금융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의 환율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위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최근에 큰 화두가 됐지요. 미국이 발표한 고율의 3개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현대차 아반떼는 5천만 원, 애플 아이폰은 500만 원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IM증권은 이 같은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를 급등시키고 교역국의 제조업 둔화를 초래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관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환율이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은 수입 물가를 높이기 때문에 이 같은 관세 정책의 핵심이 되거든요. 환율을 이해할 수 있으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율은 단일 변수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는 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의 월급은 조금 오르겠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높은 물가를 가져오는 것도 환율의 영향입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수입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고환율의 장기화, 물가가 높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이번에 슈퍼달러 슈퍼리치 개정판을 보면 이해가 더욱 쉽게 될 겁니다. 달러 사도 되나요? 1,400원 이상의 고환율이 이렇게 오랫동안 2년 반 이상 오랫동안 지속됐거는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하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러화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입니다. 달러화 약세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엔화나 원화나 다른 통화들은 보다 상대적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된다면 환율은 달러원 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엔화 환율 같은 경우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원화나 일본의 엔화나 다른 미국 통화 이외의 통화들은 달러화 대비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달러를 매수할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하반기에 좀 기다리셨다가 사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른 통화, 일본 뭐 엔화나 이런 통화들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다른 통화들은 이종 통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제가 환율은 여러 통화 간에 그것도 두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게 환율이고요. 세계 환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로화와 달러화 간의 교환 비율인 유로 달러 환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환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유로화는 예전에 마르크화라든가 프랑스의 프랑화 등등 여러 가지 유럽의 통화들을 통합한 화폐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매우 높습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57%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 화폐로는 달러화의 상대 통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로화도 달러화만큼 이해할 수가 있으면 앞으로 원화의 환율을 예측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로화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데 유로의 경기 그리고 유로화의 환율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앞으로 보시면 경제에서 국제금융시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 서적 많이 읽어보셨죠? 어려웠죠? 슈퍼달러 슈퍼리치는 그림을 많이 넣었습니다. 교표도 많이 넣었어요. 여기에는 100개 이상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화폐금융론이라고 하면 매우 어렵게 들리죠. 슈퍼달러 슈퍼리치는 아주 쉽습니다. 슈퍼리치 될 수 있겠죠? 열심히 노력하시면 슈퍼리치 될 수 있습니다.